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12월 1일 2017년도의 마지막 달의 시작입니다. 저희 회원님 중에서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다들 방송에서 훌쩍훌쩍 거리니까 이 유자청하고 좀 꿀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직원들이 좀 따뜻하게 마시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해드렸던 게 이제 초보자가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이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를 이제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뭐 흔히 대박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뭐 테마주라는 것들은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말자. 그러기만 해도 초보자가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왜 투자해놓고 그냥 방치하는가? 왜 투자해놓고 그냥 방치하는가? 이 내용이 오늘의 주제이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매수 후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좀 방치를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가능하면 책에 있는 내용을 제 맘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자가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이 방송을 좀 들어주셨으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은 왜 투자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목표 달성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리스크는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이라고 하고요.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파악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 자신의 투자 포지션을 얼마나 할지 혹은 투자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실행에 옮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 절대로 즉흥적으로 투자를 종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더욱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투자자가 주도주가 이제 곧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고 투자자는 재빨리 그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이 주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팔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버려가지고 절대 비자발적인 투자자로 그냥 보유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할 점은요. 자신이 이제 투자를 종결 지을 때 그 결과가 이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먼저 그 금액을 정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보통 뭐 한 1, 2% 정도 떨어지는 거는 리스크는 언제든 당연히 감수를 해야 하는 건데 만약에 목표 수익을 1, 2%로 이 목표가를 1, 2% 수준으로 잡는다면은 뭐 어떤 수수료나 세금을 감안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100% 확실한 그 승률을 기록해야지만은 돈을 진짜로 벌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짧게 잡는 이 단기성 투자는 항상 단 한 번의 실수로 벌었던 이 수익을 그대로 다 토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로 한번 보면은 한 번에 만약에 이제 하락을
3%로 잡고, 이 목표를 만약에 뭐 한 너무 크게 한 30%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좀 낙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래도 이 목표 수익을 1, 2%로 잡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조금 클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손실과 수익의 비율을요. 항상 1대 그 3 비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 비율로 보는 게 손실은 마이너스 7%,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이제 목표가는 플러스 21% 정도로 2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5개 종목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3개 정도가 손실이 나고 2개에서만 수익이 발생해도요. 계좌에서는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계좌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뭐 피라미딩 전략이라든지 저희 뭐 매수 원칙으로 한번 보면은요. 5개 이렇게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 보면은 1차 매수씩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4% 전체 계좌에 전체 계좌에 4%씩 이제 비중을 1차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3개의 종목이 추세가 꺾여서 다 마이너스 7%에서 손절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종목당 전체 계좌에서 손실은 0.3%가 됩니다. 그럼 뭐 합쳐도 전체 계좌에서는 한 0.9% 정도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 근데 이제 그 후 만약에 이 3개의 종목을 1차 매수해서 손절을 했고요. 그러면 이 2개의 종목이 상승 추세가 이어져서 진짜 1차, 2차, 3차, 뭐 4차, 5차까지 비중을 알맞게 다 이제 물량을 실었을 경우에는 총 투자 자금의 4%씩 5번 들어갔으니까 20% 정도의 물량이 들어간 거거든요. 2개가. 그럼 총 자금에서는 40% 정도가 들어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목표가에 도달해서 이 종목들도 한 20% 정도 수익을 청산을 한다. 보통 추세가 한번 시작하면은 20%에서 한 30% 정도는 그래도 추세가 금방금방 형성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들을 그냥 목표가대로 비율대로만 수익을 청산을 하고 나왔을 경우에 계좌에서 수익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1,000만 원이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할 때 5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을 때 전체 계좌에서 20%의 비중씩 찬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씩 이제 2종목이 되는 건데요. 자, 2종목이 된다고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20%의 수익으로 우리가 청산을 했다. 그럼 총 수익금은 20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되는 거고, 40만 원에서 2종목이니까 한 8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전체 계좌에서는 한 8%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손실 본 거는 당연히 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한 0.9%를 뺀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전체 계좌에서 7.1% 정도, 그냥 7%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종목, 2종목에서는 뭐 7%, 10% 정도의 비율은 될 수는 있지만 전체 계좌에서 7%, 10%, 20%씩 수익이 난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한번 본인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 한번 계좌를 한번 몇 개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 계좌에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도 굉장히 큰 거고 만약에 시장이 좋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뭐 7% 이상, 뭐 10%, 20% 당연히 3, 40%도 충분히 가능을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타진 매수 1차 매수를 해보고 추세가 꺾이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고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의 물량을 확 실어서 넣어준다면은요, 나중에 그 원칙을 지켰던 손절이 나중에는 정말 다 돈을 벌어다 줄 거거든요. 레전드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건 손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규모를 항상 작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작다라고 해서 모두 다 뭐 1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신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자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거를 좀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투자해서 큰 수익을 그 수익률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1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1% 먹는 거는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여유 자금은 급할 때 쓸 수 있고요. 뭐 지금 투자한 종목을 매매할 때 뭐 경제적인 좀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즉 어떤 뭐 공포나 뭐 탐욕, 아니면은 뭐 어떤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 혹은 투자 수익을 올리려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저희의 그냥 인간의 본성, 이런 오류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주 주식 투자의 선수들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신용을 쓰거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제럴드 로브도 말을 합니다. 이 효과적으로 주식 투자를 원칙적으로 잘 한다면은요, 충분히 가용자금 그 가운데서도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제약을 무릅써 가면서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럴드 로브는 이 구절에서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사항으로 보면은, 투자 자금이 많은 경우라도 수많은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몇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몇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한 금액은 가용 투자 자금의 한 30%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만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집중 투자를 할 경우에, 몇 종목으로만 할 경우에는 맨 처음 만약에 어떤 종목의 포지션을 딱 취했을 때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실수가 있었다면은 즉시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멈칫멈칫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항상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수많은 종목을 조금씩 굉장히 이렇게 많게 막 보유를 하게 되면은 매수할 때 이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났는지도 깨달을 새도 없이 이 종목 저 종목의 작은 손실을 누적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분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서투른 보호 장치일 뿐이다 라고 로브는 말합니다. 안전 장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해버린다면은 그냥 서투른 보호 장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는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뭐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 맞지만,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관리가 안 되는 수준으로 뭐 막 10개에서 30개, 제가 많게는 뭐 5, 60개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들어간 비중이 한 종목당 되게 작아서
손실이 발생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면은요 방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한 종목 한 종목의 손실이 모이면 엄청난 전체 계좌에서 엄청난 손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특히나 시장에 한번 빠지면은 아마 전체 계좌는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주제 그대로입니다. 주식을 방치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 있게 매수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근거 있게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실을 모른 채 눈 감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정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 12월도 굉장히 화이팅 많이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